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차 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차 시는 원순열입니다. 네, 순열은 우리가 이제 빨간색을 할게요. 순열은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었던 그 퍼뮤테이션이 맞습니다. 일렬로 이렇게 이제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 이거를 우리가 순열이라 하는데, 원을 붙였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열인데 어디에다가 앉히겠다? 요런 이제 원탁에다가 앉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서로 다른 N명을 요렇게 이제 원탁에다가 앉혔을 때 그럼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걸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네, 원순열의 정의입니다.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순열의 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된다? N팩을 N으로 나눈 값과 같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뭐지? 원래 이제 N팩이니까 N을 갖다가 약분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수학 식상으로는 두 개가 똑같은 식인데, 이 식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고, 요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것까지 오늘 제대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서로 다른 A, B, C, D 4명을 원 테이블에 앉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그란 원탁이 있는데요. 이 원탁에다가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이렇게 이제 자리를 표시를 해뒀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열이다 라고 생각하면, 일렬로 세웠다라고 하면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가 서로 다른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 곱의 법칙을 쓰든지 아니면 순열을 쓰든지 어쨌든 하면 1번 자리에 오는 게 이제 A, B, C, D 중에서 4명, 그리고 2번 자리에 오는 것은 1번에 미리 앉았으니까 3명, 그리고 3번 자리에는 앞에 2명이 앉았으니까 남은 2명 중에 1명이 앉고, 그리고 4번 자리에는 마지막 1명이 앉아서 이렇게 4팩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앉힌 거예요? 네, 일렬로 이제 앉힌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살펴보니까 그렇게 일렬로 앉히게 될 때, 여기에 이제 A가 오고 B, C, D가 오는 그 경우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A가 앉고, 2번 자리에 A가 앉고 B, C, D 오는 경우, 그리고 3번 자리에 A가 앉고 B, C, D 오는 경우, 그리고 4번 자리에 A가 앉고 B, C, D가 오는 경우가 같은 배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보는 관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이제 요렇게 이제 A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원탁이니까 1번 자리에서 보든 2번 자리에서 보든 1번에서 보든 2번에서 보든 3번에서 보든 4번에서 보든 어떻습니까? 다 똑같은 모양이잖아요. 원탁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1번 자리 A에서 봤을 때, 2번 자리에서 봤을 때, 3번 자리에서 봤을 때, 4번 자리에서 봤을 때 일렬로 세웠을 때는 서로 다 다른 건데 원탁에 앉히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복하는 4가지를 한 가지 경우로 봐야 된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4가지, 중복하는 4가지를 한 가지의 경우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나누어준다. 그 묶음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나누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오늘 하고자 하는 원순열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선생님, 네 선생님, 그러면 빼면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겠다, 그죠? 각각 이제 4개마다 한 개씩 이제 생기니까, 4팩에다가 생기니까, 그 한 경우를 갖다가 빼기 3 하면 안 될까요? 그럼 빼기 3을 한다고 하면, 이게 A만, 그럴 수 있는데, A가 만약 이렇게 있는데, A, B, C, D, 이 경우뿐만 아니라, A, C, B, D, 이런 경우도 이제 생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A, D, C, B, 이런 경우도 생길 거고, 어쨌든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기니까, 그럼 빼는 경우에는 여기에 3개씩 빼는 거가 어느 정도 이제 더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더 이제 생기는 만큼 찾는 게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얼마나 귀찮은지 한번 보고, 그래서 이제 나누어 주는 그 타당한 이유를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에 우리가 이제 다 일렬로 배열했다고 하면 4팩토리얼,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총 24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24가지 경우를 제가 여기에다 다 적었어요. 네. 그래서, 요렇게 이제, 가로줄로 하나, 둘, 셋, 네 개만큼 있고, 그리고 세로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만큼 있잖아요. 그래서 6 곱하기 4개 해가지고 총 24가지의 경우의 수를 전부 다 이렇게 이제 나열을 했는데요. 그렇게 이제 나열했을 때 같은 경우가 어떤 식으로 생기는지 한번 쳐다보자고요. 그죠? 자, A, B, C, D, A, 1, 2, 3, 4 자리에 A, B, C, D를 놨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1번에 B, 그 다음에 2번에 C, 3번에 D, 4번에 A 오는 경우랑 같죠. 네, 그런 식으로 한 칸씩 밀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십시오. 이 경우랑 같고,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한 칸씩 미는 거예요. 밀면 그러면은 C가 1번 자리, D가 2번 자리, 그 다음에 A가 3번 자리, 그리고 B가 4번 자리 이렇게 오겠다 맞죠? 말 안 돼 헷갈리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한 칸 한 칸씩 이렇게 이제 옮기면 이렇게 이제 되어서 요 A, B, C, D랑 이 세 가지 경우는 다 같게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뭡니까? 처음에 이제 배열할 때 A, B, D, C를 했다. 라고 합시다. 요 뒤에 있는 3번, 4번 자리만 바꿨다라고 하면 이 경우도 어떻습니까? 한 칸 한 칸 이렇게 이제 옮길 때 한 칸 한 칸 옮기면 결국엔 맨 마지막에 있는 C가 하나, 둘, 세 번 오는 만큼 요 두 개 이제 세 개가 이제 더 와서 이 남아 있는 네 가지 경우가 이제 다 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제 배열하는 경우, 그러니까 1번 자리에 A가 고정이 된 다음에, 그죠? 1번 자리가 A가 고정이 된 다음에 나머지 세 자리 2번, 3번, 4번 자리를 이제 B, C, D 가지고 돌리는 만큼 중복하는 게 생긴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총 24가지 이 경우 중에서 4개씩 총 6묶음으로 구분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 둘, 셋, 4개를 한 묶음으로 쳐가지고 이 묶음들이 6개가 생긴다는 거죠. 요렇게 해가지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다? 4개씩 묶어야 되니까 나누기 4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팩토리얼 해가지고 4팩토리얼을 4로 나눠준다. 그래서 이제 3팩토리얼이다. 그래서 6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네, 설명을 더 달아놨군요. 제가 원순열은 중복하는 만큼 한 가지의 경우로 취급하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이 경우 4개를 한 개, 4개를 한 묶음으로 보는 것이 이제 키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화해서 서로 다른 n개를 한 개로 보는 것이 원순열이니까 서로 다른 n개를 한 묶음로 이제 봐야 되는 거니까 n팩을 n으로 나눈다. 그래서 이제 그 관점으로 이제 공식을 이해하면 이 관점으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 n팩을 n으로 나눈다. 라고 이제 원순열의 수를 이해하는 것이 맞겠죠. 그죠? 네, 참고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n팩을 n으로 나눈다. 이 식으로 이해하는 관점도 있지만 또 뭐라고 했었어요? 이것도 있다고 했죠. 그러면 n-1팩으로 원순열을 보는 관점은 무엇인가 살펴보면요. 위에 제가 잠깐은 이제 언급했었어요. 위에 서로 다른 4가지의 원순열의 수에서 A가 원 테이블에 어디에 앉아있든 회전해서 모두 같은 위치로 옮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A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어쨌든 이거를 갖다 회전을 시켜갖고 요때 A는 요렇게 이제 옮기고 요때 A는 요렇게 요때 A는 요렇게 옮겨가지고 어쨌든 하나의 자리로 고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A를 맨 앞자리에 고정을 시킨 다음에 근데 이제 그 고정을 시켜서 그 고정을 시키는 그 경우의 수는 한 가지라는 거죠. 그죠? 어디인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들어올 자리가 A가 온다, B가 온다, C가 온다, D가 온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든 뭐가 중복이 되니까 그죠? 요렇게 이제 앉히든 요렇게 앉히든 그러니까 중복이 되는데 원순열은 그 이제 어떤 자리에 앉든 A가 어떤 자리에 앉든 하나의 자리로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맨 앞에 곱해주는 게 1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A가 맨 앞자리에 앉은 후 나머지 자리에 B, C, D를 앉히는 경우의 수, 이렇게 원순열을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잠깐 위로 살펴보면은 제가 낙서를 좀 심하게 많이 했죠. 그죠? 낙서를 심하게 많이 했는데 요걸 지워가지고 아까 전에 제가 살짝 표시를 해놓긴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였어요? 그러니까 1번 자리, 1번 자리에 A가 요렇게 이제 고정을 시켜 놓고 나머지 2번, 3번, 4번 자리에 B, C, D를 일렬로 배열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가 A의 왼쪽 첫 번째 자리, A의 왼쪽 두 번째 자리,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렬로 생기는 거랑 이제 다름이 없다. 그래서 이제 1 곱하기 A를 먼저 앉히고 남는 4 빼기 1 해가지고 이제 팩토리얼 돌리는 만큼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제를 보겠습니다. 네, 부모를 포함한 6명의 가족이 원형 탁자에 둘러앉아 식사를 할 때 다음을 구하세요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6명의 가족이 있는 6명의 가족이 앉는 모든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볼 거고요. 두 번째, 부모가 이웃해서 앉는 모든 경우의 수도 구해볼 거고요. 세 번째, 부모가 마주보고 앉는 모든 경우의 수. 네 번째, 부모가 이웃하지 않고 앉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6명의 가족이 모두 앉는 경우의 수를 갖다 구해보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1, 2, 3, 4, 5, 6명이 앉으니까 이거를 갖다 어떻게 한다? 6팩을 일단 앉힌 다음에 중복하는 게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다섯 자리, 여섯 자리만큼 생기니까 나누기 6을 한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해도 되고, 맨 첫 번째 요 자리에다가 A를 고정시켜서 어떤 6명 중에 한 명을 고정시켜서 나머지 다섯 자리에 이제 순서가 생기니까 한 명을 고정시키면 이하에 이제 오른쪽 첫 번째 자리, 오른쪽 두 번째 자리, 오른쪽 세 번째 자리, 이런 식으로 순서가 고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5팩토리얼 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120. 자, 그러면 두 번째, 부모가 이웃해서 앉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웃을 하니까 한 묶음으로 봐도 되겠죠. 요렇게 이제 자리가 있는데 6자리 중에서 이제 부모를 한 묶음으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붙어서 떨어지지 마라. 그래, 한 묶음으로 보면 몇 명이 돌아간다고 볼 수 있어요. 1명, 2명, 3명, 4명, 5명이 원탁에 앉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한 묶음으로 이 사람, 부모를 갖다가 한 명이라고 보고,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5명을 원형 탁자에 앉히는 경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앉히는 경우의 수가 이제 5분의 5팩토리얼 해서 4팩토리얼이 되는데,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부모님이 요 순서대로 앉을 수도 있고 어떻게도 앉을 수 있어요. 네, 모부 요렇게도 앉을 수 있잖아요. 그죠? 모부 요렇게 앉을 수 있으니까 각각의 경우마다 서로 다른 2개씩 이제 생긴다. 부모가 서로 자리를 바꿔서 앉는 경우의 수가 생겨서 2팩토리얼을 각각의 경우에 곱해줘야 된다. 그래서 4팩 곱하기 2팩토리얼 해가지고 총 이제 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8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그럼 부모님이 서로 마주보고 앉는 모든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이 마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하면 맨 첫 번째 자리에 아버지를 고정을 시켜요. 이 자리에 고정을 시킵니다. 왜? 아무 때나 앉아도, 아버지가 아무 때나 앉아도 요 자리에 고정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자리에 이제 앉힌다 라고 해가지고 하나 요렇게 이제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머니는 그 맞은편에 꼭 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 아버지가 앉으면 어머니 자리도 이제 고정이 되니까 하나에 또 하나 해가지고 한 자리.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고정시키면 어머니는 그 맞은편에 무조건 앉아야 되니까 경우의 수가 1이 나온다. 부모님이 앉는 경우의 수는 무조건 하나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그 네 자리가 있을 거잖아요. 남는 네 자리에 남은 네 명이 앉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 먼저 앉았으니까 순서가 생겼죠. 그죠? 중복하는 게 생기지 않아요. 이 자리는 아버지 오른쪽 첫 번째 자리, 이 자리는 아버지 오른쪽 두 번째 자리, 이 자리는 아버지 왼쪽 첫 번째 자리, 이 자리는 아버지 오른쪽 두 번째 자리.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가 생겨서 중복이 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각각 다른 자리에 앉는 경우의 수가 같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4명이 남는 자리에 앉는 경우의 수는 4팩토리알.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모든 경우의 수는 24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부모가 그러면 이웃하지 않고 앉는 모든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앞에서 구했잖아요. 전체 경우의 수, 전체 이제 원탁에 앉는 경우의 수 120이죠. 그 중에서 이웃하는 경우의 수 48이었죠. 그걸 갖다 뺀 값과 같으니까 72개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굳이 식으로 쓰라 하면 전체 경우에서 이제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뺐다 해가지고 70이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다른 풀이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 풀이 방법도 이제 좀 자주 쓰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이웃하면 안 돼요. 사이가 안 좋아졌나 봐요. 한번 싸워서 이제 옆에 안 앉을 거야. 그렇게 이제 하면 이웃하지 않게 일단은 앉히는 방법은 일단 두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4명이 원탁에 앉습니다. 나머지 4명이 이렇게 이제 원탁에다가 앉으면 그 경우의 수가 3팩토리알 되겠다, 맞죠?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이 예를 들어서 A, B, C, D 해갖고 앉았다라고 하면 그 사이사이마다 사이사이 중에서 요 남는 이제 4자리 중에서 이제 아버지가 요 자리에 횡 들어가면 어머니는 남는 요 4번 요 자리에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이에 아버지가 선택할 수 있는 자리는 4자리였다. 그죠? 여기 이제 A, B, C, D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앉았는데, 요 이제 하나, 둘, 셋, 4자리 중에서 한 자리에 이제 아버지가 들어가시고, 그러면 요 자리에 이제 아버지가 들어갔으니까 남는 3자리 중에서 어머니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곱의 법칙에 의해서 먼저 4명이 원탁에 앉은 다음에 아버지가 들어가시고, 그 다음 어머니가 들어가신다 해가지고 70이다.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됐죠? 자, 그러면 예제 2번. 다음과 같은 직사각형 식탁이 있습니다. 6자리, 6명이 앉는데 직사각형 식탁이래요. 그때 서로 다른 6명이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원순열의 키포인트는 이제 중복하는 만큼 나눠준다. 이게 키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직사각형 식탁에서는 과연 얼마나 이제 중복이 돼갖고 얼마만큼 나눠줄까? 이 고민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풀이를 보면요. 6명의 어떤 사람, 6명 중에서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을 고정시켜가지고 먼저 앉힌 다음에 나머지 5사람을 앉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중복하는 만큼 나눠주는 게 아니네요. 네. 제가 착각을 했었나봐요. 어쨌든 이 풀이, 2개의 풀이가 있어요. 네, 제가 관점이 2개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복하는 만큼 나눠준다 라고 하는 이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고정시켜서 한 사람을, 고정시켜서, 남는 자리를 서로, 다른 자리로 만든다. 요렇게 이제 2가지 전략이 있는데, 이 풀이는 이제 요 2번째, 요 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명 중에 어떤 사람 A를, 자리에 고정을 시켜서 먼저 앉힌 다음에 나머지 5사람을 앉히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 앉을 수 있고, 여기 앉을 수 있고, 여기 앉을 수가 있는데요. A가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거랑 천지 차이죠. 그죠? 왜냐하면 A가 여기 앉았다라고 하면, 뭡니까? 요 직사각형 자리에서 이제, 직사각형 중에서 한 자리, 한 개만 있는 곳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앉는 거는요, 직사각형 2자리 앉는 것 중에 이제 오른쪽이다 라고 해야 되겠다. 그죠? 요 이제 2명이 앉는 자리 중에서 오른쪽
앉는 거니까 여기 앉는 것도 요 두 명이 앉는 자리 중에서 왼쪽 해가지고 이제 A가 이렇게 이제 고정시킬 수 있는 자리가 세 자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각각 다른 A가 이제 고정이 딱 이제 들어가게 될 때 고정시킬 수 있는 자리가 세 자리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빨간 점선의 기준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그죠? 이 직사각형이 빨간 점선의 기준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 요렇게도 대칭이지 않아요? 네, 그래도 대칭이죠. 그렇게 대칭하면 나오는 자리가 하나, 둘, 세 자리잖아요. 그죠? 그렇게도 되고, 선생님, 그럼 요렇게 잘라도 될까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사람 반 가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앉는 자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칭이 되게끔 이렇게 이제 잘라줬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세 자리니까. 그래서 A가 고정될 수 있는 자리가 세 자리, 남는 5명이 이제 앉는, 나머지 5명은 A가 기준이 돼서 서로 다른 자리에 앉으니까 5팩토리얼 해가지고 360자리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풀이, 어떻게 됩니까? A, B, C, D, E, F라고 하는 6명이, 아이고야, 이제 수업 마칠 때가 됐다, 그죠? 말이 꼬입니다. 빨리 끝냅시다. 6명이 서로 다른 6자리에 앉는 경우의 수는 6팩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앉혔더만 어떻게 됩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A가 여기 앉는 경우랑 여기 앉는 경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나오는 그 뒤에 이제 수형도의 배열이 똑같다는 겁니다. 여기는 왜? 이제 두 명이 앉는 자리에 왼쪽이니까, 두 명이 앉는 자리에 왼쪽이니까 두 개가 이제 똑같은 경우라는 거예요. 그런 똑같은 경우가 몇 가지가 생긴다는 거죠. 요렇게 이제 세 가지가 생긴다. 서로 다른 세 가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묶음을 어떻게 묶어야 된다? 두 개를 한 개로 생각해야 된다. 요렇게 이제 두 개를 하나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A가 앉고 여기에 A 앉고 이 경우가 똑같았으니까 요 두 가지 경우를 한 가지 경우로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한다? 전체 6팩토리얼을 2로 나눠서 360 이렇게 이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 그러면 원에 앉히는 것도 됐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에 앉히는 것도 됐는데 정육면체에 그럼 앉혀볼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공간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이 어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원순열은 시작은 이제 원에서부터 출발했지만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였어요? 중복되는 만큼 나눠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르게 생기는 만큼 고정해 준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정확하게 이제 알고 이제 잘 쓸 수만 있으면 이것도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네, 정육면체는 6면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서로 다른 6가지의 색을 하나씩 칠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육면체를 일단 먼저 어떻게 하느냐? 요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 1번, 2번, 3번. 일단 바닥에 6가지의 색 중에 하나를 정해서 고정을 시킵니다. 그죠?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아까 전에 말을 했듯이 A가 그러니까 A, B, C, D, E, F 이렇게 이제 6가지 색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정육면체에 아무 때나 칠해도 아무 때나 여기 칠하든 여기 칠하든 여기 칠하든 아니면 요 뒷면에 칠하든 어떻게든 A 색이 칠해졌다 하면 이거를 맨 밑에 바닥에다가 이렇게 이제 바닥에다가 고정을 시킬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고정을 시키면 모든 경우를 똑같이 보기 때문에 한 가지의 경우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머지면은 어떻습니까? A가 이렇게 이제 맨 밑에 이제 색칠이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면은 여기면은 A의 맞은편, 나머지는 A의 옆면, A랑 이제 인접하는 면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구분이 되는 것 중에 이제 맨 먼저 맞은편, A의 맞은편에 남은 4가지를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5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남는 자리가 4자리죠. 근데 남는 자리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위에서 봤을 때 A 이렇게 이제 밑에서 보든 위에서 보든 하면 남는 자리가 여기 칠하고 여기 칠하고 여기 칠하고 여기 칠해지죠. 그래서 이제 위에서 돌아봤을 때 이거는 원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4면을 4가지 색으로 칠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이제 원에다가
4가지 색을 칠하는 경우랑 똑같으니까 원순열에 4명을 앉히는 경우의 수랑 같으니까 원순열의 수를 구해서 4 빼기 1팩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동시에 일어나니까 1 곱하기 5 곱하기 4 마이너스 1 팩토리알 해갖고 총 30가지가 나온다. 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